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민들 나날이 깊어질 것 같네요.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해결법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틈틈이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 상담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시가는 좋았습니다. 시작이 시가가 1.5% 정도 이렇게 떠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조금 밀리면서 1%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1.1%대까지 내려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조금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지만 음봉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서 1.7%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양시장 모두 약간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에는 큰 이변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 거죠. 2250포인트만 되면은 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 2250포인트를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그걸 맞춘다기보다는 이상하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2250포인트에서 못 넘어가고 있지? 저기가 뭔가 의미가 있나? 뭔가 중요한가?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뭔가 의미를 두고 어떤 고지를 만들어 놨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50포인트가 뚫려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저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저기가 넘어가지 못한 어떤 고비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될 거다를 예측하면서 도박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쪽으로 22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살짝 밀리는 현상이 나오거나 그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좀 보고 대응책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는 2250포인트를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환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40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환율이 한 번 더 위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고요. 채권 시장이 요즘에 요동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부 다 지금 단기 채권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의 이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할수록 낮아지는 거고요. 위험할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단기 채권, 단기로 급전을 빌려주는 단기 돈의 움직임이 이자가 높다는 것은 단기로 빌려주는 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보다요? 장기로 빌려주는 것보다요. 그 말을 멀리 봤을 때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좀 잘 모르겠는데 눈앞을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라고 채권 시장에서 지금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짜리를 보면은 10년물보다는 훨씬 넘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2개월 또는 3개월, 4개월을 돈의 심리를 읽어보니까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단기적으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주식이 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식이 좀 위험 자산이니까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심리가 먼저 반영되는 것은 채권 쪽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경기가 지금 2, 3개월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여기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내려간다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지수는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거기에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매수 메리트가 높다라는 그것까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날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에는 글쎄요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아직 한 방이 남은 것 같기 때문에 그 한 방 마지막이 저는 매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채권 시장부터 해서 뭐 지금 뭐 외교 문제들까지도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다 보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려감들이다 보니까 야, 우려감들 선반영된 거 아니니? 그럼 내가 내려갈 이유도 없잖아. 팔 이유도 없어. 라고 하면서 살짝 관망하는 자세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내려갈 만한 명분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어떤 시점이 될까? 뭐 중간 선거, 미국 중간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FOMC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특정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우려했던 회사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디폴트 사태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또 다른 전쟁의 불화점, 뭔가 좀 이렇게 발화점들이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명분들로 주가를 한번 저는 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명분은 그 순간에는 무서워 보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명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이번 하락, 한 번 더 나올 하락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 자금을 잘 쥐고 계시는 게 좋고, 나는 종목이 없이 현금만 100%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현금을 투자할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추가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수익을 내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내가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데서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을 해 놓으시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종이 땡 울렸을 때 우리는 바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 해결책들을 마련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해결책들을 마련하는 일환으로서 종목 상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괜찮은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건지, 홀딩을 하면 나올지, 나중에 교체하는 게 나올지를 조금 더 판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다른 시청자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은 어찌 보면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에 힌트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전화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 방금 이상한 거 맞죠? 그죠? 전화가 조금 끊긴 것 같습니다. 자, 끊겨 있는 동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지금 사도 되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 종목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지금 코스피 차트 모양 있죠. 코스피 차트가 한 번 더 찍고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과 희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종목을 보면서 매수가가 어딜까, 내 종목을 보면서 어디서 매수하면 될까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언제 바닥 잡는지를 보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거고, 내가 너의 시황을 들을 테니, 그러니까 네가 시황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줘. 하지만 이 종목이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면 어떻겠니라는 게 좋은 상담이라는 거예요. 항상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 지금 될까요? 이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는 거는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수천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 명심하시면서 반드시 내 종목이 일단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그리고 시장의 기준을 잡고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점, 그 점만 딱 명심하신다면은 시장 지금 이거 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별거 할 게 없는 시장이라서 지루한 거밖에 아닌 거지, 뭔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중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전화로 한번 받아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상우 대상우 매수가랑 비중이요? 19,700원.
19,700원에 50%요. 50%. 일단 우선주를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대상우도 이렇게 19,700원까지 급등이 나왔을 때 사신 거거든요. 네네. 예, 그거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 최악이에요.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근데 비싸게 샀다라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우선주는 배당을 목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 이거 10년 동안 안 팔 생각으로 하고 배당 받을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주들 보통 보면은 건물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건물을 사시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월세 받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와 배당주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건물주 위에 배당주가 있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건물주들은 세입자하고도 싸워야 되고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인도 뽑아야 되고 가서 한번 훑어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배당주는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돈이 수익률이. 네. 그래서 배당주라고 하는 것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그 외에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최악의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선주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선주는요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배당을 목적으로 지구회사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우선주라고 하는 우가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 보고 사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시청자님이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월달에 정말 때 안 좋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4월 달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좋은 투자를 하신 겁니다. 네. 왜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왜 이거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안 좋은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결국은 어때요? 앞으로는 장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물 엎질러졌으면 컵도 깨졌으면 이제 다칠 생각을 하고 치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앞으로 전망, 대상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좋은 기업 맞아요.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식량 난 이야기 때문에 식량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아마 내년 또는 올 하반기부터 움직임이 점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파트가 저는 식음료 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몰라요. 왜냐? 우선주라서요. 대상이라고 하는 종목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대상 우는 이미 시세를 한번 내버렸기 때문에 거품이 껴가지고 얘는 비리비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같은 종목이지만 같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우선주 딱지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거래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 급락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예측 불허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장기 투자로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이런 투자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장에서 바닥을 잡고 튀어 오를 때 만약 18,000원 이상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아마 시청률 본전 이상까지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실은 조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에 30%요. 25,000원에 30%. 한국전력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멀리 보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해드릴 때 웬만한 거 이상한 거 물려 계시지 마시고 한국전력 물려 계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전력은 근데 올라갈 정말 쪽에도 뭐라고요? 올라갈 쪽에도 저렇게 탄력도 없이 저렇게 그냥 빠지니까 탄력도 없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 적자가 나는 것을 해소하려면 전기료 올려가는데 지금 전기요금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올리지는 못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적자 어디서 메꿔야 되냐면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적자가 나는 거는 회사가 망하는 징조일까요? 어차피 메꿔야 되는 돈일까요? 메꿔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얘가 적자 나는 건 주가에 사실 반영되는 게 웃긴 기업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적자가 나는 게 반영될 이유가 없는 기업이에요. 왜? 적자가 나도 돈이 많고 적자가 나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적자가 크지, 투자 메리트가 없지, 시청률처럼 탄력도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을까요? 더 사고 싶을까요? 꼴배기 싫고 막 팔고 싶을까요? 아우, 죽겠어요. 어우, 죽겠어요. 막 손절하고 싶고 네. 꼴배기 싫고. 그러니까 손절하고 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17,000원에 어때요? 그냥 팔아버리고 싶을 파세요, 정도예요. 그냥. 파시고 주식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네.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한국전력은요, 돈을 벌 게 뻔한 기업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몇 년 뒤든 간에 돈을 벌 게 뻔해요. 우리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기업인데 그거 못하겠으면 투자를 안 해야지요. 아, 그래요? 가장 아, 기초적인 종목이고 이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라도 한국전력 지금 시기에 사놓으면 돈을 벌 건 뻔해요. 근데 그걸 그래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주식을 안 해야지. 그래요? 딴 거 분석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한국전력은 아, 분석하기가 너무 쉽다 이 제가 말이에요. 너무 손실이 아, 손실 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팔 거잖아요, 지금. 팔 거면 손실이 맞는데 안 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안 팔 건데 안 팔면 손실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네. 막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격앙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답도 그래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식을 네, 접으셔야 네. 돼요. 저는 단호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거면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네. 되세요? 한국전력은 네, 네.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벌 거는 뻔한 기업이에요. 근데 언제 그래요? 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어차피 국가에서 살릴 게 뻔한 기업이기 때문에 살리면 주가가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사실은 내 매수가를 점점 낮춰가면서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계획을 짜야 되는 기업을 지금 25,000원부터 30%를 잡아놨으니까 아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 아닙니까? 천천히 맞아요. 비중을 늘려가면서 떨어지면 더 사야지 매수가를 또 낮춰야지 이런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여유가 없이 투자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추가 매수도 하지 추가 매수로 말라고 안 돼요. 그러시고. 지금 비중이 30%인데 네.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요? 네. 기본적인 지금 개념이 없으신 거잖아요. 추가 네, 매수를 할 네, 거면은 네. 그래서 안 한참을 하고 다 있잖아요. 빠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은 네. 이 종목이 다 빠졌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비중도 지금 이미 30%부터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 말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25,000원에 비중 10% 샀어요라고 하면 저 오늘 추가 매수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비중이 30%이시면은 비중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시려도 돈 많으세요? 네, 돈 엄청 없죠. 많으세요? 막 여유가 넘치시고 막 몇 천억 있으십니까? 아유, 예,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투자 그 지금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 들고 네. 가시다가 지금 이거 많이 괴롭고 이러시면은 시간이 지나고 네. 난 다음에 본전 찾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시간이 감사드려요. 지나면요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원리. 제가 뭐 그렇게 분석하는 게 네.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네.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대장금 보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얘는 네. 올라갈 게 뻔하니까 올라갈 게 뻔하다고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본전 찾고 난 다음에 주식은 다시 접근하지 마세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 원리를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신다. 반드시 주식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거 원리 이해하는 동안에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놔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이고요. 네, 122,110원에 4%요. 122,110원에 4%. 4% 비중이면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40% 잡아놨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네. 되시죠? 지금 방금 네. 상담하고 지금 질적인 차원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아까는 30%였고 지금 이건 4%거든요. 비중을 네. 위에서부터는 가볍게 들어가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도 함부로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비중이 4%면 아주 비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요. 이 아래쪽에서 비중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얼마든지 내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비중을 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위쪽에서 매수하셨을 때보다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네. 그죠? 우리가 12만 원일 네. 때 100만 원치 사는 거랑 4만 5천 원일 때 100만 원치 사는 건 주식 수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같은 금액만큼만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완전히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4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을 했을 때 시청자님이 비중을 만약 10%까지 늘리신다면 매수가는 5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12만 원에 매수했다라는 지금 매수가 저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을 했을 때 현금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해서 제발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 현금 들고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출 기회가 생긴 거지만은 현금을 함부로 쓰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현금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시황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죠? 이 넷마블과 같은 게임주들은 지수가 빠질 때 변동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커요. 네. 그래서 많이 빠져요.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많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탄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매수가를 아래쪽으로 고정만 시키면 올라갈 때 뭐가 생길까요? 수익이요. 예, 그걸 노려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 모두가 괴롭지만 현금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즐거워지고 현금 없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도 괴로운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네. 자리는 제가 시황 설명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사고 뭐합니까? 그런 시황을 드릴 때 얘도 추가 매수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종목을 보면서 추가 매수 자리 잡기는 힘들어요. 차트도 이미 다 네. 무너졌고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따라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자리 잡으면 비중은 10%에서 15%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려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300원. 11,300원에 100원, 10%입니다. 10%요. 예. 일단 비중이 아, 그렇게 그래? 많지는 않은데 추가 매수할 자금은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이거를 한 200주 해갖고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빨리빨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주식을 할 때 알겠습니다. 최악입니다. 주식할 때 빨리빨리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주식을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적금을 네. 넣어도 최소 뭐 1년 정도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고 적금을 넣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하루 만에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경마장 가 있거나 저기 강원랜드 가고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돈으로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좀 멀리 보고 내 자산을 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굴려가는데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개념은 다시는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천천히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이 기업은 코로나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기업이 뭐 어쩌네 저쩌네 안 좋네 중국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드네 헛소리를 막 했었거든요. 하지만 네. 실적 방어 잘 되고 있어요. 자체 브랜드 만들 뭐 어쨌든 중국 시장이 큰 건 맞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싸그리 부도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각자 생존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중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망하는 기업으로 낙인을 찍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매수의 기회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었을 때 수익이 될 때까지 차트가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내려갈 때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도 지금 내가 매수를 11,300원 했지만 시장이 더 빠지면서 얘가 내려갔고 아직까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고 시장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으면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조금 비중을 10% 정도 더 늘려내시는 거 좋은 거라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멀리 보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자리를 조금 잡아준다면 그리고 제가 시황 설명 항상 해드릴 때 방송 초반에 제가 시황 설명해드리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이제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해드릴 때 이런 종목도 같이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볼 게 아니라 아침마다 아침도 아니죠. 저희가 12시에 항상 방송 시작하잖아요. 그죠? 12시에서 한 12시 한 8분 사이에 저희가 시황 설명하니까 그때는 놓치지 말고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 타이밍 잡기 위해서.
예, 예. 아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5천 원에 10%요. 12만 5천 원에 10%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좀 넘게. 일단 대한유화라는 이 기업이 최근에 적자가 나고 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흑자가 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적자 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던 거고 그게 이제 다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반영되고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소재 부품, 뭐 2차 전지, 뭐 분리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적자가 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이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급등이 나온 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품이었던 거고 저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조금 너무 과하게 내려온 자리구나.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관님 매수가가 저는 뭐 완전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시청자님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2, 4, 6, 8 다음 뭘까요? 됐어요. 2, 4, 6, 8 다음 뭘까요? 어렵나요? 뭘? 예. 자, 모르겠습니다. 1, 2, 3, 4 다음 뭘까요? 5잖아요. 네, 5겠네요. 그럼 5, 6, 7, 8 다음 뭘까요? 9요. 예, 9겠네요. 그죠? 자,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은 선을 조금 더 굵게 할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굵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연필로 이렇게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예, 그래서 추가 하락이 아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다 떨어졌다라고 보기 아직은 힘들어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내리막길에 미끄럼틀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뒤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네. 지금은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는 자리에 괜히 들어가 계시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방금 1, 2, 3, 4, 5, 5, 6, 7, 8, 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각도를, 요 분위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매수의 기회였나요? 하면 지금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자리예요. 이건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음봉매매를 하면서 떨어진 기업을 좋아하지만 이건 도대체 왜 사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을 빠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 원 무너지면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거 안 무너진다면은 잠깐 들고 계신다면 아마 단타성으로 큰 수익은 아닌데 한 13만 원 약간 이상까지 살짝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거 수익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챙겨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을 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강연의 일정들이 또 잡혀 있죠. 이번 주 강연은 또 언제만 또 진행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8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강남, 서울에서도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강남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강남에서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8시에는 또 황민영 멘토님께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우리 젠틀한 황민영 멘토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신다면 시장에 대한 견해가 넓어지지 않으실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머큐리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11,588원 40%라고 적혀 있네요. 11,584.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비중은 너무 많으신데 지금 이거 뭐 매수가도 높으셔가지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현금 보유 중입니다라고 해도 이거 11,580원이면 이거 너무 높은데요, 이게. 아니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물려 계신 데다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죠. 일단 기업 자체는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광정보통신 뭐 이러면 5G 쪽을 엮인다는 건데 5G는 뭐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망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태됐다. 오히려 6C로 넘어가야지 통신이 화랑이 한번 생길 것 같다라는 건데 그때까지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사실 매력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5G 투자하신 분들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추가 매수를 하겠다. 비중도 40%다. 메리트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얘들이 도태된 산업이기 때문에 흑자가 조금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려면 돈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돈 어떻게 땡길까요? 얘들 제 생각에 유상증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시는 분들이 물려 있으니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 주가가 유상증자하면 또 빠질 텐데 추가 매수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의 뭐 반협박성으로 유상증자 할 테니까 돈 내놔 하는 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탈출이 진짜 수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좀 많이 힘들어졌다 생각합니다. 추가 매수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 하실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얘 손실난 걸 메꿔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요거는 나중에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고 나면은 다음 종목을 뭐 살지를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튀어오르는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올 땐 저는 좀 아쉽지만 7, 8천 원에서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만약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전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종목 교체라든가 신규 종목 매수가 낫다는 거지 이 기업이 아예 답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멀리 봐야지 좀 승산이 생겨요. 한 5년? 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투자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상증자니 뭐니 한 4,000원대, 5,000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의 몰빵에 가까운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거 감수하실 거면은 그런 결정하시고 그게 싫다 하신다면은 신규 매수나 종목 교체가 낫다라는 거 7, 8천 원 빨리 정리하시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5,5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유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는 거의 뭐 웬만한 분들이 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대부분 추가 매수 하고 싶은데요가 제일 궁금한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추가 매수는 하시는 게 유리해질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명품 가방들. 명품 가방인데 할인 행사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할인한다? 그럼 어떨까요? 오픈런 하잖아요. 막 사람들. 싸니까. 좋은 걸 싸게 파니까. 맞아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은요. PBR이니 PER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딴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재무제표예요.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돈 잘 버나 안 버나 보고요. 이 기업이 뭐 하고 있는 기업인가? 아, 반도체구나 라고 보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 위협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투자를 늘리면 장비 업종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보여지고 그러면 실적 잘 나오고 투자를 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완제품 파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위협이 되는데 장비
우리 업종들에는 위협보다는 약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볼 수 있어요. PBR, PR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데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역대 최저가까지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추가 매수를 얘는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는 지금은 저점을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어차피 할 거면 2,000원대 가깝게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한번 밀려준다면 정말 하늘이 준 기회예요. 나 탈출해라고 생긴. 하늘이 준 기회고요. 만약 안 떨어진다면 3,000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시황을 듣고 시장이 다 빠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50% 이상, 저는 가능하다면 100%까지 사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34,947원 추가 매수 이미 했네요. 그죠? 지금 23%를 매수하셨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34,749원, 947원 요런 자리들은요. 추가 매수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위에 여기 4만 원대 이렇게 사갔다가 올라올 때 추가 매수 요 어딘가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췄는데 또 떨어진 케이스. 이게 첫 번째로 추측 가능한 자리고요. 두 번째는 올라온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지금 떨어질 때 한 2, 3%, 10%도 안 떨어지면 5, 6%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지금 물려있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둘 다 최악입니다. 추가 매수는 정말 적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상태 여기서 샀다가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하면 뒤에 빠진 이 자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박자 늦게 들어가라고 하죠. 바로 급등 나와서 상승하는 기업은 없으니 떨어지면 쌍바닥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게 이런 거고요. 여기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굳이 저기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바닥을 잡았을 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그냥 매수예요. 추가, 신규 뭐 그런 거 없이 사야 될 자리는 사야 하고 팔아야 할 자리는 팔아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올라갈 때 저는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낫다 생각이 드는데 현금 없으시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아마 본전 찾아 나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22,000원부터 25,000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건 시황을 듣고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자리 안 잡으면은 이 자리 위쪽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32,000원대까지는 분명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저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오랜만에 통화가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엘로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500원에 100%. 네, 25,500원 100%요. 예. 상담 저랑 한 적 있지 않나요? 옛날에 맥스트 한번 상담했죠. 일단 100%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자업자득이죠, 그죠? 예, 네, 이거는 뭐 제가 좋게 표현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안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를 막 사라 이렇게 위쪽에서 사는 건 절대 안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생각하고 100%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점에서 100% 들어가면 이거 답 없어요. 상담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한다라는 것은 저한테 어떤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합시다라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같이 기다립시다 밖에 없어요. 이 기업의 전망은요. 나쁘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뭐 좋다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나쁘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전망은 뭐 좋은 편이에요. 굳이 따진다면은. 근데 주식이라는 게 전망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전망이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전망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핫하냐 핫하지 않냐가 지금 주가의 위치를 딱 만들어 놓는 건데 원전 이야기는 한때 핫해가지고 갑자기 쫙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창 핫할 때 샀으니까는 유행 지나고 나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나팔바지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 나팔바지 유행할 때 옷을 사서 나팔바지 입었던 사람들은 유행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다시 옷장에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유행이 뒤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유행 한창 탈 때 사셨으니까 이제 집어넣으세요. 이거 물려가지고 한창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정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타협 보고 나오고 싶다 한다면 지금 당장에 네. 22,800원에서 반등 한번 나와준다면은 15,000원대, 7,000원대 가깝게 저는 손실을 내고 나오는 게 네.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끝까지 행동으로 옮기실지 옮기지 않을지 네.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제가 네, 그거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상담할 의미가 없어요.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돈이 아니고 네. 시청자님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팔아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서 팔지 말지를 행동으로 옮기셔야만 하는 거고 다음에 100% 사시면은 차라리 상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 그래서 네. 그래도 상담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100% 사면 도움 안 돼요. 한번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등 나올 때 저는 과감하게 비중부터 빨리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12,5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선택하셔야 돼요. 손실 나더라도 저기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냥 뭐 하염없이 기다려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전자 조금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해 드린다면요. 100%로 사셔가지고 상담하면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다리자는 기도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단체를 가세요. 그냥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제발 100%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세비캠이요. 뭐라고요? 세비캠. 세비캠. 세비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3만 2천 원에 5%요. 저희 방송 많이 안 보시네요. 그죠? 아, 가끔 봐요. 네, 가끔 보면은 몰라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하루에, 네. 네, 하루에 몇 번씩 네. 보는데 하루에 네, 계속은 안 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데일리 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안 본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어쨌든 아하. 신규 매수, 신규 종목 이런 거 사는 거 저는 안 좋아해요. 신규 상장주로 돈 번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고 상담을 하면서 사실 신규 상장주로 수익을 낸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그냥 개인이 지옥이다 생각을 해요. 무조건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규 상장한 지 1년 안 됐다? 거의 그냥 나는 그냥 돈 난리로 들어갑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신규 상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셨다?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결과가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더니 수많은 시청자분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를 사기만 사면은 무조건 손실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네, 그냥 안 하는 게 유리한 걸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나와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 지금 혹시 자녀나 조카나 뭐 어린아이가 뭐 있으십니까? 주변에 뭐 내 가족이나 이런데 있으십니까? 네. 애가 초등학생인데 앞에 과자 사러 간다고 운전대 잡고 가고 있으면은 뭐 가고 있으면서 엄마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일단 내려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뭘 조언을 하고 안 하고 니 그래서 우회전으로 돌려 좌회전 돌려 이게 아니고 핸들 밟아 안 해 이게 아니고 일단 나와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세비캠을 왜 들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고 저점으로 봤을 때 11만 8천 원짜리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저기 이후로 끌려다니시면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매도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당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면허 없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네, 많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웅진 2,300원에 10% 사는데 한 1년 됐습니다. 네, 웅진을 사셨으면 1년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멘토님 방송 계속 들으면서 나머지는 네. 다 현금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금 들고 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들고 있는 게 웅진입니까? 예, 나머지는 다 이렇게 조금씩 이익 봐갖고 다 했는데 요거만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 회사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손절해야 회사는 됩니까?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 교육 관련주는요.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이 멘토님 웅진이라고 시험만 보다가 이거 이제 아니요, 뭐 설명을 좀 해도 됩니까?
예. 예. 뭐 어떻게 사셨는지 우여곡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들고 있는지도 별로 예.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항상.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샀는데요, 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어차피 예. 지나간 일이라고 지나간 신경 안 일이니까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시장이 지금 이거 시장을 떠나가지고 이 교육 관련주는 괜찮긴 한데요. 이게 급등 나온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고 있나요? 작년 왜 올라왔죠, 작년? 글쎄요, 갑자기 튀길래 제가 갑자기 잡았는데 튈 때 이렇게 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지를 모르고 샀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뭐가 연관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이 대주주를 보면요.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지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름이? 웅진이요. 아니, 웅진 말고요. 웅진인데 이 지금 TV는 혹시 보고 계세요? 아니 TV에 안 보고 지금. 대주주 이름이 윤형덕 씨와 윤세범 씨입니다. 대통령하고 성이 같아요, 달라요? 같네요. 예, 그래서 급등 나왔는데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말이 그때 됩니까? 모르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그걸 비싸게 산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걸 사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건 있는 것 알고 자체가 있습니다, 저도. 깝깝한 예, 근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에 다음 대선에 대통령께서 재선 나올지 모르겠고 다음 대선 나올 사람이 윤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또 급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치 테마가 되어버린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느냐보다도 정치 테마로 급등이 나와서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로 급등 나온 종목은 나중에 뒤에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때국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네. 1,000원짜리에서 한참을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저기서 머물다가 뭐 개별적인 호재가 생긴다면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자리 잡는가 잡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 테마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4년 동안 고생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생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현금 있는 걸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최악입니다. 이거 이거는 근데 안 회사 돼요. 뭐 상패 이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지금은 시간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17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정도 3년 기다려도 될까요? 답이 다 적혀있는 상담이네요. 이거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비중이죠. 30%를 왜 먼저 들어갔을까? 요게 좀 아깝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요. 저는 아주 좋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뭐 네가 좋다 했던 기업, 내가 좋다 했던 기업 그런 기업 없어요. 저는 삼성 SDS라는 기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고 앞으로 돈 벌 게 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식을 한다면 저는 삼성 SDS에 제 자산을 전부 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국전력과요. 왜냐? 어차피 벌 게 뻔하니까 제가 딴 데 전문가 일을 하고 회원 관리를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식에 신경을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살아가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좀 편하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신경 안 쓰고 살아가게끔 내가 비중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천천히 내가 월급 타면 넣어가듯이 돈이 생기면 천천히 모아가듯이 주가가 떨어지는 족족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내 자산을 쪼개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딜 가나 해킹으로 다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삼성 SDS가 블록체인의 대장주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될 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11만 원에 떨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굉장히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홀딩을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 하시겠다, 신규 매수 하시겠다, 그건 최악이고요. 시장이 바닥 잡고 나면 얘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입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가격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해놔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삼성 SDS를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잘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감 잡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시장 다 빠질 때까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추가 매수에 대한 개념들 제가 화요일 오후 8시에 잡아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일도 항상 힘을 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